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임입니다. 오늘은 은행이랑 증권사에서 되게 많이 파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중위험 중수익 구조화 상품인 EL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도 ELS 가입해보신 분이나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고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고, 원금 손실이 한 번 나면 굉장히 큰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사실 구조를 잘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 애예요. 그래서 오늘은 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그냥 정의만 말씀드리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괜찮은 ELS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랑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ELS라는 건 우리가 방금 말한 이 내기 조건을 좀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구조화 시켜놓은 상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짜 ELS의 구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ELS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ELS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 상품 보실 때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크게 세 가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기초 자산 부분, 그리고 최대 가능 수익률, 쿠폰 수익률입니다. 앞에 우리 예시에서는 6%짜리 제가 드린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 이제 쿠폰을 말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유형,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읽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ELS에 100만 원을 내고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가입하는 이제 기준일을 시점으로 유럽 100, 홍콩 100, 일본 100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수가 100으로 세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3년 동안 이 지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을 때는 6개월 후에 코스피가 지금보다 5%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줄게 라고 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6개월 후에 이제 증권사를 찾아가시면요. 첫 번째 조건이 95가 되는 겁니다. 95라는 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 하락한 수치죠. 그래서 6개월 후에 봤는데 다행히 유럽, 홍콩, 일본 세 개 지수가 모두 100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세 개 지수가 모두 5% 이상 하락하지 않았고 이 조건을 만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원금을 상환받고 쿠폰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상품을 ELS를 가입을 하자마자 유럽에 위기가 와서 이 지수가 50으로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운도 되게 더럽게 없죠. 이 경우에 내가 그럼 6개월 후에 얘를 찾아갔을 때 95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원금 손실이 확정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네가 이번에 만족을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6개월 후에 다시 찾아와 봐라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후에 다시 찾아가죠. 그러면 이때 의 기준점은 9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년 후 6개월에서 1년 후에 찾아갔을 때의 기준점은 세 개 지수가 모두 90 위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V자로 반등을 해서 유럽이 100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50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계속 다음에 와 하는 식으로 이 ELS라는 건 3년 동안 이렇게 지수를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만약에 마지막 3년 까지 이 ELS가 유럽이 계속 회복을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 이제 3년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운이 좋아서 유럽 지수가 마지막에 극적인 반등을 했어요. 70으로 올라왔다 라고 하면 세 개 지수가 모두 60을 만족을 했기 때문에 원금에다가 3년치 쿠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이 50을 회복을 못했다. 지수 3개 중에
하나라도 60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이때 원금 손실이 확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유럽이 40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원금의 40%까지 낮아진다. 제일 낮은 수치의 비율대로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ELS는 적당히 쿠폰을 4에서 8% 먹던지 아니면 내가 원금 손실이 기본 반토막 이상 나던지 하는 구조의 상품이라 생각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그나마 좀 구조가 안정적이고 쿠폰은 많이 주는 좋은 ELS를 어떻게 고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봤던 기초 자산 있었죠. 근데 우리가 봤던 예시에 있는 상품은 뭐 유럽의 지수, 홍콩의 지수 이런 식으로 한 국가의 주가 지수를 기초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상품을 보시면 가끔 가다가 여기에 유가라든지 금 가격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주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마존 주가 이런 식으로 개별 주식 회사 하나의 주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가 지수 아니고 그 외에 뭐 유가, 개별 주식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애들은 절대 가입을 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별 주식을 특히 기초로 하는 경우에 쉽게 현혹되실 수가 있는 게 쿠폰을 막 18%, 16% 이렇게 주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ELS인데 이렇게 쿠폰을 많이 준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개별 종목이 국가 지수 전체에 비해서 더 위험합니다.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쿠폰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사람마다 성향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좀 안정적으로 가자. 쿠폰을 덜 받더라도 구조가 좀 괜찮은 애를 고르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셔서 웬만하면 국가 지수로 ELS를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국가 지수 중에서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 일본, 미국 지수가 들어가는 애가 예를 들어 홍콩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신흥국들 있죠. 이제 그런 나라들 지수가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기초 자산이 국가 지수인 애들로 무조건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